안녕하세요. 고고 역사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뚜벅이입니다. 연산군 아시죠? 오늘은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연산군 묘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연산군 묘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북한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바로 옆에 있는데요. 이 구간을 왕실 묘역길로 부릅니다. 연산군 묘와 함께 가까운 곳에 세종의 딸인 정의공주 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영상으로 보는 것이 연산군의 제실인데요. 평상시에는 묘를 관리하는 사람이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 준비를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산군은 비록 폭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왕에서 왕자로 강등이 되었지만 그래도 한때 왕이었기에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표석이 이곳이 연산군 묘임을 알려줍니다. 연산군은 세조 시절 똑똑했다죠. 그러나 생모가 폐위된 데다 사약을 받고 죽은 사실을 알고 돌변합니다. 이때부터 망나니 같은 행동으로 폭군의 대명사로 등극합니다. 신하들과 선비들을 죽이는 사화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흥청망청 방탕한 생활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결국 중종반정으로 쫓겨나 강화도 교동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죠. 방탕한 생활의 후유증 탓인지 얼마 후 병으로 31살의 짧은 생을 마치고 그곳에 묻힙니다. 그런 연산군의 묘가 서울 방학동에 있는 이유는 그의 부인이었던 신씨가 묘를 옮겨달라 하여 중종 때 이곳으로 옮긴 것이지요. 연산군 묘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돌과 흙으로 되어 있어서인지 정감이 가죠. 그 외에는 특별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묘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뭔가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내판을 잘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곳에는 5개의 묘가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왕을 지내서였을까요? 왕릉들처럼 묘를 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무들도 제법 많이 보입니다. 오래된 소나무도 운치를 더해줍니다. 잔디도 파릇파릇하게 잘 자랐죠? 맨 위에 보이는 묘 2기가 바로 연산군과 그의 부인 거창군 신씨의 묘입니다. 왼쪽이 연산군, 오른쪽이 부인의 묘입니다. 아마 왕릉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선시대 왕릉과는 많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격이 다르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연산군 묘는 사대부나 양반들의 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에서 군, 즉 왕자의 신분으로 강봉이 되었으니 그에 맞게 묘도 만들었던 것이죠. 연산군 묘는 묘의 주인을 나타내는 비석이나 상석, 문인석, 망주석, 장명 등 같은 부속물들은 잘 갖춰져 있지만 왕릉과는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무덤을 둘러싼 병풍석과 지대석이 없고 묘를 지키는 석양이나 석마, 석호 등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나마 곡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강봉된 연산군의 지위를 나타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군요. 자, 묘지석의 글자가 보이시나요? 흐릿하지만 연산군 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옆이 부인 신씨의 묘겠죠? 곡장 뒤에서 본 연산군의 묘입니다. 오른쪽이 연산군, 왼쪽이 부인의 묘인데요. 초록의 잔디가 참 잘 어울리죠? 하지만 이 묘를 보면서 필자는 권력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찌됐든 왕이었을 때야 세상이 다 그의 것이었지만 쫓겨나 죽은 뒤에는 신분도 왕자로 묘도 그에 맞게 조성이 되어 봉분만 덜렁 남고 말았으니까요. 그나마 왕을 지냈다고 돌봐주는 이가 있어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죠. 이번에는 반대쪽, 즉 연산군 부인의 묘 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문인석을 보면 옆에서 보아도 얼마 전에 만들어 세운 것처럼 생생합니다. 500여 년의 세월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죠.
묘지석에는 잘 안 보이지만 거창 신시지묘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연산군의 부인으로 그녀가 생전에 중종에게 부탁하여 연산군의 묘를 강화도에서 이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은 후 남편 옆에 잠든 것이지요. 영상을 보면 묘가 꽤 복잡해 보이죠? 묘 앞에 성물들이 많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건데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속사 정도 헤아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터는 좁고 부부묘는 있어야 하는데 왕자 신분에 맞게 성물을 세우다 보니 복잡해진 게 아닐까요? 물론 성물들의 의미야 알고도 남음이 있지만 묘의 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나 왕릉의 성물들은 대부분 그렇게 배치가 되었으니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신분과 시용이 아닌지 솔직히 의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여기부터는 나가는 길인데요. 한적하죠? 문인석 둘이 묘를 지키고 있는데 이 묘는 태종의 후궁인 의정공주 조씨의 묘입니다. 연산군의 묘를 옮기고자 할 때 이미 있었던 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 연산군 묘를 썼던 것이죠. 연산군의 묘와 다르게 초라하지만 병풍석과 문인석을 썼습니다. 조씨는 후궁으로 간택되어 궁궐에 들어가던 차에 태상왕인 태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조씨는 궁주로 여생을 살다가 죽은 후 이곳에 묻힌 것이죠. 그 아래로도 또 두 개의 묘가 있는데요. 연산군의 장녀인 딸과 사위의 묘입니다. 역시 쌍분묘로 문인석을 비롯한 묘지석과 망주석 등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기에 왼쪽이 연산군의 사위인 구문경의 묘이고 오른쪽은 딸의 휘순공주의 묘입니다. 왼쪽 묘지석에는 능성구공지묘, 오른쪽 휘순공주의 묘지석에는 전주이시지묘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버지 연산군은 조선의 절대 권력자인 왕이었지만 전무후무한 폭군으로 낙인이 찍혀 쫓겨납니다. 결국 죽어서도 왕 대접을 못 받죠.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한 탓일까요? 큰딸이었던 휘순공주는 남편과 함께 죽어서도 아버지 곁에서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뿐일까요?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아마 분위기만 봐도 은행나무라는 것을 금세 알았을 겁니다. 연산군묘 바로 앞에 있는 은행나무인데요. 밑동만 보아도 범상치가 않아 보이죠?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된 몇 안 되는 은행나무로 높이가 약 30여 미터, 둘레만 해도 11m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이 은행나무는 조상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왔던 이 마을 사람들의 신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목재로 사용하려고 하자 마을 사람들이 간청하여 제외가 되면서 대감나무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은행나무가 적어도 550년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조선 전기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심은 나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550년 전이면 연산군이 태어날 즈음이기도 합니다. 왕이었던 시절에야 은행나무가 연산군을 볼 수가 없었을 테지요. 그러나 그의 묘가 이것으로 이장된 다음에는 연산군이 가련하여 묵묵히 지켜주지는 않았을까요? 원두막이 아니라 샘입니다. 원당천이라는 약수터 같은 샘으로 지금도 맑고 깨끗한 물이 쉴 새 없이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일대가 원당마을인데요. 그래서 원당샘 공원이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은행나무 부근부터 이 일대를 공원으로 꾸며놓아 모관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당마을은 600여 년 전 파평유시 일가가 자리를 잡으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샘 역시 그때부터 생활용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2009년 갑자기 물이 흐르지 않아 2011년에 복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고요. 원당샘에서 나오는 물은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 마셔도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심지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 제품보다도 미네랄 수치가 높아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맛도 좋으니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